단원에 있는 함수의 극한 중에서 자 처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보는데 일단 얘는 처음에 얘들아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 뭐 이렇게 막 써 있잖아, 맞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 2라는 게 있어. 여기 x축, x축.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x라는 값이 점점 2에 가까이 간다 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거 된 건 아니야, 얘들아. 2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거를 이런 기호로 쓸 거예요. x가 2에 가까이 간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럼 2가 됐으면 여기 내가 데려왔겠지. 근데 2가 아직 되진 않았거든. 그래서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2의 왼쪽, 2보다 작은 데서 2를 향해서 가까이 올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2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x가 2에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인 겁니다. 2가 된 건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2가 된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럼 우리가 x가 사실 궁금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극한을 구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x를 찾는 게 아니라 y 값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는 거야. 자, y 값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는 거라서 임의에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가 내가 x가 2라고 해볼게요. x가 2. 그러면 그 x가 2일 때 실제 y값이 있을 거잖아, 맞지? 요 y값을 그냥 우리가 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이 fx라는 y값 있지? y값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자, x가 2에 가까이 가는데 2보다 큰 데서 2를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지? 그러면 x가 여기 있었으면 y값은 여기 있잖아. 가까이 오면 y값들이 점점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을 따라서 가지 어딘가로. 어느 숫자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어? 이거 y값만 따지면 3이라는 값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잖아. 아, 그럼 이 y값의 목표 지점이 어디야? 3인 거지. 그러니까 맞지? 목표 지점이 3인 거야. 3이 되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이 fx라는 i는 어느 값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고? 3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어. 목표 지점이 거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의 왼쪽에서 2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y값은 밑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맞지? 그렇지만 어느 값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여전히 3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 맞지? 목표 지점이 위에서 오나 밑에서 오나 3인 거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x가 2에 가까이 갈 때 fx는 3이라는 값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 라고 표현하겠지. 여기 숫자를 향해서 가까이 간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이런 걸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용어가 있어요. 수렴이라는 거는 목표 지점이 숫자인 거야. 3을 향해 가까이 간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 3이라는 값 있죠, 값. 요 값을 수렴하는 값, 수렴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극한값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쓸 때마다 이렇게 쓸 수 없죠. 요 문장을 하나로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극한이라는 거는 영어예요, 여기. 영어. 리미트란 영어고 너무 많으니까 앞에 세 글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lim 쓰시고요. 밑에다가 뭘 쓰냐면 x가 어딜 향해 가까이 가? 2를 향해 가까이 가는 거야. 그때 fx라는 결과물은 어디 향해 가까이 갔지? 3을 향해 가까이 갔지. 3이 된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쓸 뿐인 거예요. 3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야, 알겠지? 극한값이 3이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숫자라고 딱 쓸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아니고요. 자,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꿨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x가 2에 가까이 갈 때 fx는
어떻게 됐어? 라고 다시 물어본 거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x가 2에 가까이 가는 거야. 2가 됐어? 되진 않았어. 맞지? 2를 향해 가까이 갈 뿐인 거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그 y 값도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가 궁금한 거지. 걔가 딱 됐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면 요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야. x가 2에 가까이 가 이렇게. 그러면 y 값들도 점점 어딘가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지. 근데 여기가 아무 값이 없다고 해서 걔가 안 됐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어차피 내가 여기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는 거야 지금 맞지? 그냥 그 값을 향해서 가까이 갈 뿐인 거지. 그래서 여전히 얘는 뭐라고 해야 된다? 3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비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결국은 목표 지점이 거기인 것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색칠되어 있건 뻥 비어 있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4는 뭐냐? 그러면 이 4는 x가 2일 때 실제 그냥 y 값인 거지.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 f2가 얼마야? 이렇게 물은 경우가 있지 맞지? 그럼 이거는 그냥 4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함수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요 3은 뭐야? 극한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극한값이라는 거는 딱 그 아이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값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이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2인 거죠. 근데 여기 또 2가 있어요.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이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요렇게 2로 보내건 요렇게 2로 보내건 우리가 이 아이들은 아까랑 다른 점이 뭐야? 아까는 점점 위에서 오든지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쭉 갔었잖아. 그래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표현을 했지.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있던 y값이나 여기 있던 y값이나 늘 얼마야? 늘 y값이 항상 2인 거지. 얘는 이미 그냥 그 값이 된 거야. 아까는 그 값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거고 얘는 이미 그 값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늘 2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답은 뭐죠? 숫자죠. 그래서 수렴했다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인 겁니다. 이미 그 지점에 도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도달하는 지점이 숫자인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거를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아까 요 그래프 요게 아까 그거긴 하지. 얘가 이미 색칠되어 있는 상황과 뻥 비어져 있는 상황. 이 상황이건 이 상황이건 수렴하는 값은 똑같다라고 말을 했던 거. 됐지? 얘들아 이 책은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알겠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 개 더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은 얘들아 정답이 수렴인 거였잖아. 수렴이라는 거는 이미 뭐가 된 거야? 답이 숫자가 된 거지. 응, 이미 숫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A라고 하지 말고 또 2라고 해볼게요. 그냥. 자, 이번에는 X가 2에 가까이 가요. 그냥 이 그래프 보실게요. X가 2에 가까이 가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 상태에서 Y 값들이 점점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만 있다. 맞지? 어떤 특정 값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아요. 왼쪽에서 이렇게 올 때도 마찬가지로 y 값들이 점점 커지고만 있지 특정 값을 향해서 가고 있진 않잖아.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x가 계속 커지고 있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런 걸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쓸 거고요.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얘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계속 커지니까 사실은 플러스 무한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플러스를 생략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숫자인가요? 아니죠.
답이 숫자일 때 뭐라 한다 했지? 수렴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답이 숫자가 아니잖아. 이럴 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발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x가 2에 가까이 갈 때 fx는 무한대가 된 거잖아. 맞죠? 이거를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래프가 지금 얘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면 x가 가까이 갈수록 y 값들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지고 있잖아. 계속 작아지는 거잖아. 이런 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 여전히 숫자는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구하세요. 자, 극한을 구하세요 라는 게 답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수렴을 한다, 아니면 발산을 한다. 요 두 가지 중에 정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수렴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답이 뭐가 된 거? 숫자가 된 거. 발산을 한다라는 거는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거라는 뜻인 겁니다. 됐지?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x를 어떤 특정 숫자를 향해서 보냈지. 맞지? 그랬을 때 답이 수렴이 되기도 하고 발산이 되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보는 거냐? 일단은 요 보기 1번에 있는 거를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할게요. 이게 이제 그래프를 몇 개 조금 기억을 해야 돼서, 자, x분의 1의 그래프는 유리함수 그래프입니다. 얘가 요렇게 생긴 유리함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분의 1은 사실 여기 이렇게 크게 절대값 붙인 거랑 똑같은 거다. 맞지? 1도 1이니까. 그럼 원래 x 전체 이렇게 절대값 딱 붙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접어 올려 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x의 그래프는 밑에 걸 접어 올릴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x제곱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자, 제곱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음수를 없앤 거지. 다 양수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는 얘랑 동일합니다. 형태가 똑같아. 알겠죠? 얘랑 얘는 둘 다 그래프가 접어 올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은 모두 다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유리함수는 x축, y축이 점근선이었죠. 기본 형태가. 그리고 요 절대값 x가 있거나 x제곱에 있는 형태의 그래프는 일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y축과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절대값이 있거나 제곱이 있는 아이들은 아래쪽에 지금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호가 다 양수잖아, 이 상황은. 그럼 반대로 다 음수인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음수인 상황이 되면 내가 그리지 않은 영역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쪽에 여기 그린다든지 얘도 요 아래쪽에 두 개를 그리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그래프를 좀 그려야지만 눈에 좀 잘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연습을 좀 해보면 이제 빨리빨리 그릴 수 있을 거고. 맞지?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기 있는 거 그릴 수가 있어. 자, 1번이 뭐야? 요 절대값 있는 거를 평행 이동한 거잖아. x축을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절대값 x분의 1은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접어 올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서 절대값 x-1이 됐다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라는 거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점근선을 오른쪽으로 일단 한 칸 이동을 시키시고요. 그래프를 따라서 옮겨주면 되겠죠. 됐지? 그랬을 때 문제는 x가 1로 갈 때의 극한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은 겁니다. 자, 1이 여기 있어. 1의 오른쪽에서 보내도 그래프는 올라가고 왼쪽에서 보내도 그래프는 올라간다. 맞지? 그럼 우리는 뭐 한다? 라고 해야 돼. 어디로? 수렴의 의미가 뭐지? 숫자로 가는 거잖아. 얘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거지.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근데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라고 쓰고 발산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얘들아, 제목이 문제가 극한을 조사하여라잖아. 맞지?
극한을 조사하세요라는 건 답이 두 개 중에 한 개야. 수렴 아니면 뭐 발산. 맞지? 근데 수렴일 때는 답이 뭐가 적혀 있어야 돼? 숫자가 적혀 있어야 돼. 그리고 수렴 이렇게 써주면 되고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질 때는 우리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쓸 거고 그걸 뭐라 그래? 발산이라 그러겠지. 조사할 땐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그래프냐 얘들아. 요 x제곱분의 1의 마이너스 1 요거다 맞지? 응, 요 노란색을 쳐다보란 뜻이겠지? 요 노란색을 쳐다보는 게 요 그래프잖아 맞죠? 그럼 요 그래프에서 자 x가 0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 여기 0이 있잖아요. 0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면 그래프가 쭉 내려가요. 왼쪽에서 와도 그래프가 쭉 내려가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지.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쓸 건데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조사하여라 라고 할 때는 수렴 발산을 써주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요것이 우리가 x가 어떤 특정 숫자로 갈 때의 극한을 조사해 본 겁니다. 자, 우리 x라는 거는 어떤 숫자로 보냈을 때, 맞지? 숫자로 보냈을 때, 뭐 이 fx의 결과가 수렴하는 문제도 있고 발산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x를 숫자로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어디로도 보낼 수 있냐면 무한대로 x를 계속 뭐하게 해야겠다? 크게 하겠다. 계속 크게 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작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 fx가 수렴하니 발산하니를 묻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좀 볼게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 x축, y축이 다음과 같고요. 알파라는 점근선, 베타라는 점근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뭐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x를 계속 크게 하겠다는 뜻인 거야. 계속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뜻인 거야. x가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점점 내려오고 있긴 하죠. 계속 내려갈까?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밑으로 침범하지 않잖아, 맞지?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라고 하면 점근선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점근선의 y값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극한을 조사한다라는 거는 y값의 변화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fx는 계속 내려오긴 합니다. 맞죠? 그렇지만 점근선을 향해 가까이 가고요. 그 점근선의 y값이 알파였잖아요. 그래서 알파라는 숫자가 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계속 작게 하겠다. x를 계속 줄여봐 이런 뜻인 거야. 일로 보내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쭉 따라서 올라오긴 합니다. 맞죠? 따라 올라오지만 올라가니 이렇게? 그건 아니지.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점근선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점근선의 y값이 누구였어? 베타였지. 그럼 우리는 이 아이의 극한은 베타가 됐고 숫자니까 수렴한다 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나요? 그래서 x가 숫자로 갈 때도 수렴 발산이 있을 수 있고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수렴 발산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늘 수렴만 하는 건 아닐 거잖아. 맞지? 그래서 수렴만 하는 게 아닌 거에 대해 알아보는 거고요. 요 그래프를 보세요. 요 파란색이 fx의 그래프고요. 요 노란색이 gx의 그래프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여기로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fx만 쳐다볼까? fx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지. 그럼 우리는 뭐 한다라고 해야 되지? 발산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근데 만약에 x가 이렇게 커질 때 gx만 쳐다본다라고 하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잖아. 그럼 얘도 뭐 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겠지. x가 무한대로 가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fx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뭐야? 발산이야 이런 뜻인 거지. 근데 아까처럼 알파라는 숫자, 베타라는 숫자가 나오면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굉장히 종류가 이제 많은 거 보인다, 맞지? 자, 결론은 뭐냐?
x가 어떤 숫자로 갔을 때 fx든 어떤 gx든 답이 수렴이 되기도 하고 발산이 되기도 합니다.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도 정답이 수렴이기도 하고 발산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러면 꼭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게 아닌 것들도 있겠지. 이제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생각을 해봐봐. 내가 어딘가를 보낼 때 아까 뭐라 했냐면 얘들아 오른쪽에서 한번 보내보자.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기도 했고 왼쪽에서 보내봐 라고 했을 때도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라고 묻기도 했잖아. 맞죠? 그걸 이제 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낸다라는 걸 우리는 우극한을 조사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왼쪽에서 보낸다라는 거를 좌극한을 조사한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극한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 값을 향해서 갈 때 오른쪽에서만 보내는 거잖아. 그럼 오른쪽에서 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거기 있는 숫자들은 내가 보내고 싶은 숫자들보다는 좀 큰 거죠. 이해했어요? 자, 이런 거죠. 내가 여기 2가 있을 때 오른쪽에서 보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2보다 큰 아이들이 2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 맞죠? 그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x가 2에 가까이 가요. 그런데 2보다 큰 데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x가 2보다 작은 데서 오는 아이는 뭐라고 쓸 것 같아? 마이너스를 쓰는 거죠. 2보다 작은 데서 2로 오고 있었어 라는 뜻인 겁니다. 그때의 각각의 극한을 조사하는 거를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지? 그 이 문제 봐봐. 여기서는 A로 보내는데 오른쪽에서 가면 요거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점점 어디가 목표 지점이 되고 있는 거야? 어디를 향해? 그렇지. L이라는 아이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 맞지? 그럼 우극한은 얼마야? 라고 하면 L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A의 왼쪽에서 보내볼게. A의 왼쪽에서 가면 요것만 쳐다보는 거야. 그럼 얘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M. 여기가 비어있는 게 중요했니? 아니지. 그냥 가는 거잖아, 글로. 걔가 되고 싶진 않아. 글로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목표 지점이 M이다. 맞지? M. 자, 아까 우극한은 L이었죠. 좌극한은 M이잖아요. 같은 수는 아니죠, 지금. 그러면 우극한이 있긴 하죠. 좌극한이 있기는 하죠. 근데 둘이가 결과가 어때요? 다르긴 하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x가 a로 갈 때 이 fx는 좌극한, 우극한이 달랐지.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극한값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게 결국 같은 값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일단 존재는 해야 돼요. 있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서로 어째야 돼요? 같아야지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왜 굳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할까? 이 말인 거야. 이런 거 보니까 굳이 뭐 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같은 거 눈에 보이잖아. 맞지? 근데 요런 그래프들이 있었지, 아까. 요런 거. 요런 거는 내가 A라는 걸 기준으로 딱 쳐다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그래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해봐야지만 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래프들이 존재합니다. 자, 어떤 그래프들이 그런 그래프냐.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유리함수라고 적혀있지. 자, 유리함수라는 거의 그래프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근선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점근선의 오른쪽과 왼쪽은 전혀 다른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맞지?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가능성이 크겠죠. 맞죠?
그러면 무조건 따로 한번 해봐야겠지. 문제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따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절대값 아까 있었던 그래프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맞지? 절대값이 있는 함수들 또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절대값 풀 때 어떻게 풀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나오기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는 함수들도 따로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가우스가 아니라 이거잖아. 너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맞지? 너네 가우스 2.1 얼마라고 해? 2라고 하겠지. 근데 가우스 1.9는 얼마야? 그렇지, 1이거든. 그럼 잘 봐라 얘들아. 봐봐. 여기 2라는 게 있는데 이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에 가우스는 2거든. 근데 이보다 왼쪽에 있는 가우스는 1인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맞죠?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가 있을 때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극화, 우극화를 반드시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드리는 거죠. 어떤 함수? 유리함수, 절대값 있을 때, 그리고 가우스 있을 때. 문제가 시키지 않더라도 무조건 따로 해라.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구했을 때 결과가 같은지 안 같은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그게 있어요. 자, 유리함수가 있어요. 요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 아이래요. 문제가 그래줬어요. 맞죠? 자, 2를 볼게요.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면 계속 증가하는 양에 무한대입니다. 근데 2의 왼쪽에서 가면요. 계속 감소하는 음에 무한대인 거죠. 그러면 얘들 둘이가 이미 요건 다르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다르니까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도 발산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절대값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절대값이 있을 때는 범위 나누죠. 0 이상 0 미만이긴 한데 왜 0이 빠졌냐? 분모가 x라서 그래요. x가 0이 되면 분모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작다로만 나누는 거예요. 자, 0보다 크면 x분의 x니까 약분해서 1인 거고 0보다 작으면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상수함수 1만 쭉 그리는 거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쭉 그리는 거고 0일 때는 값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뻥뻥 비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면 0에서 묻게 됩니다. 그래프 종류가 얘를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인 거지. 0을 기준으로 쳐다보면 오른쪽에서 가는 우극한을 쳐다봐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쭉 어느 값을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어 라고 하겠지. 우극한 있지? 1로 수렴했잖아. 우극한은 1로 수렴했어. 자, 좌극한 볼까? 왼쪽에서 오면 쭉 따라서 어디로 가네?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죠. 좌극한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존재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아, 0에서 다르니까 극한값 없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우스입니다. 자, 가우스 그래프가 얘들아 뭐 계단 형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신 분은 이 상태로 하시면 되고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쭉쭉 그려지고 있을 건데 보통 이렇게 달라지는 지점들 있죠. 이런 지점에서 많이 묻습니다. 얘는 지금 0에서 물었는데 우리가 바꿔볼게요. 1에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1의 우극한을 구해봐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향해 가까이 가요?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우극한은 1입니다. 그런데 1의 왼쪽에서 오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딱 했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답을 1이라고 해요. 여기 보이는 숫자를 읽는다고요. 그게 아니고 극한값은 y값을 찾는 거예요. y값, x값을 찾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쭉 따라가면 요 점으로 가긴 가잖아. 그럼 요 점의 y값이 누구야? 0이잖아. y값을 찾는 거야. x를 찾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요 점의 y값은 1이고 요 점의 y값은 0이잖아. 맞지? 그러면 극한값이 각각 존재는 했지만 같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극한은 y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자, 문제가 3개가 있는데 볼게요. 자, 첫 번째. 얘들아, 요거 이제 의미 알아야지. 얘가 지금 뭐라고 적혀있는지 봐봐. 마이너스 1이 있고 뒤에 플러스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찾으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에서 가면 요 그래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맞나요?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찾으세요라는 거는 이 그래프의 y값이 어딜 향해 가까이 가니? 라는 거야. y값이 어딜 향해 가까이 가니? 0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 적혀있는 마이너스를 말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 점의 y값은 0이잖아요. 그래서 우극한은 0이에요.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1의 좌극한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가는 거라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쭉 가까이 가면 여기까지 가잖아, 맞죠? 요 점의 y값을 향해 가까이. y값 얼마요? 1. 요 점의 y값 1. 그럼 얘는 각각 존재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그냥 물었다고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은 우극한은 0이고 좌극한은 1이잖아. 각각은 존재하지만 서로 다르니까 없다라고 말을 하겠지. 근데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묻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다시 2번 해볼까? 얘들아, 이건 뭘 묻는 거야? 1의 우극한을 묻는 거야. 1의 우극한. 자, 1이 여기 있어. 그럼 1의 오른쪽에서 가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서 가는 거는 요 그래프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쭉 따라가면 요 y값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y값이 1을 향해 가고 있지. 그러면 요거는 1 이렇게 말을 하면 돼. 자, 요건 1의 좌극한 묻는 거죠. 1이 여기 있어요. 그럼 왼쪽에서 쭉 따라가시면 돼요. 쭉 따라가세요. 어디까지 가까이 가요? 2를 향해 가까이 가요 하면 좌극한은 2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F0은 0에서의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이런 건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색칠되어 있는 걸 찾아야 돼. 알겠죠? 뻥 비어 있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F0이라는 거는 x가 0이면 정말 y가 얼마야? 라고 묻는 거야. 그 0일 때는 어디 색칠돼 있어? 여기 색칠돼 있지? 그럼 F0은 얼마? 1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는 함수값입니다. 자, 요거는요. 뭘 찾는 거죠? 0의 좌극한, 마이너스는 좌극한. 그럼 0이 여기 있지. 자, 0의 왼쪽에서 가는 거지.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쭉 따라가시면 돼요. 어디 가까이 가요? 마이너스를 향해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얘들아, 우리 이게 이제 문제가 먼저 봐봐. x가 2에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하고 값이 어찌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러면 우리는 x가 2로 갈 때의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좌극한이고 x가 2로 갈 때 플러스라고 쓰는 게 우극한이겠지? 그러면 x가 2의 좌극한을 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x가 2의 어디쯤에 있는 거야? 왼쪽에서 2를 향해 온다라고 표현했지. 그럼 x들이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x가 2보다 작구나 라는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2보다 어떤 거예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fx 자리에다가 이거를 쓸지를 정해야 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2보다 작을 때 거 요거잖아, 맞죠? 요 fx를 여기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딱 써야 되고요. 2보다 클 때의 fx를 여기다가 데리고 와서 써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가 없어요, 지금 얘들아. 이때까지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있으니까 좀 그리기 편했잖아, 맞지? 문제 풀기. 근데 지금 그래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을까?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함수들을 잘 생각해보면 그 유리함수나 절대값이 있는 함수나 가우스 함수가 아닌 이상 보면 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들이에요. 2차 함수죠. 1차 함수죠.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2차 함수를 그릴 때 뚝뚝뚝뚝 끊어 그립니까? 쭉 붙여서 그리잖아요. 직선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뚝뚝뚝뚝 끊어 그려요? 아니죠. 그냥 쭉 붙여서 그리잖아. 맞죠? 이런 함수들 우리가 다 다항함수라고 해요. 다항함수. 우리가 지금 하는 함수들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함수들을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항함수를 예를 아무거나 한 개 들여보면 얘들아 어떤 직선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 이런 직선이 있어. 그게 다항함수야. 그러면 x가 2에 가까이 가 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2의 왼쪽에서 가건 오른쪽에서 가건 그 극한값은 요렇게 갈 거고 요 점의 y값을 너희가 답으로 할걸? 맞지? 내가 x를 2로 보내봐 라고 했을 때 너희는 x가 얘들아 2로 가면 이 i의 극한값이 뭐야? 라고 내가 물었으면 너희는 분명히 여기 있는 숫자를 말하게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 함수가 지금 F2겠지. 지금 뭔지 모르니까. 그럼 너희는 답을 F2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말했을 거잖아, 나한테. 그 말은 다항 함수는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 x에 2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대입을 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항 함수가 이제 근데 어떤 함수인지를 아셔야 돼요. 다항 함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냥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그리는 그래프들.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다항 함수일 때는 앞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지 않고 극한값을 구하세요 하면 내가 x의 숫자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대입을 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방금 이 문제 있죠? 얘가 아까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요? 2차 함수. 1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일까? 라는 것은 x에 뭐 하면 된다고? 2를 대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라고 쓸 거고요. 요 밑에 2 들어가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4라고 쓸 거니까 0이라고 하겠지. 그럼 얘들아, 좌극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고 우극하는 0이 되는 거야.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라고 말을 했지. 그러면 이 둘이 어째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2가 0이 되어야 한다. 즉 k는 2다 라고 말을 하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 변형 문제 5번에 보면 얘가 존재한다. 같은 얘기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좌극한 존재해야 하며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겠지. x가 3 마이너스일 때 거, 3 플러스일 때 거라고 썼을 거고 여기 fx를 쓸 거잖아. 3 마이너스는 x가 3보다 어떤 상태라고요? 3보다 작은 거겠죠. 얘는 그럼 x가 3보다 어떤 거요? 큰 거겠죠. 그러면 3보다 작을 때의 fx는 a야, 얘들아, a. 맞지? a는 숫자잖아. 즉 상수 함수를 그린 거예요. 가로를 줄을 쭉 끈 함수를 그린 거지. 그러면 이미 얘는 그 값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목표지점에 도착을 한 거야. 이미 그 값이 된 거야. 그래서 3의 좌극한이 얼마니? 라고 하면 그냥 얘는 a야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 플러스는 3보다 큰 상태인 거니까 얘 이렇게 갖고 왔겠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고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얘들아, 절대값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절대값을 풀어야 돼요. 벗겨야 돼요. 맞죠? 벗기는 거의 기준이 뭐야? 크다 작다를 알아야 되는 거지. 얘가 여기 알려줬어. x가 3보다 크다 알려줬다고요. 그 말은 안에 있는 거 양수죠. 그러면 절대값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대로 풀어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거 분수잖아. 분수는 좀 조심해야 돼. 내가 x에 3을 넣었을 때 분모가 어떻게 돼? 0이 되지.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되는 거냐? 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였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 인수분해를 딱 한 다음에 너희 눈에는 분모 분자가 같았어. 약분이란 걸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약분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약분은 뭐냐면 그 수로 나눈다입니다. 맞죠? 내가 얘가 이렇게 약분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분모 분자를 x 빼기 3으로 나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되잖아. 뭘로 나눌 수 없다고 배웠니? 0으로는 나눌 수 없어 라고 배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x 빼기 3이 0인지 아닌지 아셔야 되는 거죠. 맞죠? 여기 지금 x가 3보다 어떻다 그랬죠? 크다 그랬어요. 그 말은 x 빼기 3은 절대로 0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나누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나누고 남는 게 지금 누구죠? x 더하기 3이 남았지. 얘는 그래도 다항함수잖아. 그러면 x에다가 3을 뭐 하면 된다?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는 이제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극하는 a고요. 우극하는 6이니까 두 아이가 서로 어째야 돼요? 같아야겠지? 그래서 a는 얼마다? 6이다 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이 그래프 아까 처음에 1번 문제에서 했던 유형인 것 같잖아. 근데 왜 또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fx의 그래프를 그렸지만 질문이 fx가 아니에요. fx-1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합성함수야. 왜 합성함수냐면 원래 f, gx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잖아. 근데 얘는 gx라고 안 쓰고 그냥 gx 자리에 x 빼기 1을 대놓고 넣어놓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gx가 x 빼기 1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아니라 f 다른 거 들어오는 경우들 있지. 이런 건 다 합성함수야. 그래서 이거는 합성함수의 극한을 푸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합성함수의 극한을 푸는 방법을 배우자라는 뜻이겠지. 자,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려요. 서술형 버전과 객관식 버전. 객관식일 때는 서술형처럼 푸시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버전을 먼저 일단 말씀을 드려요. 자, 서술형 버전은 다 치환입니다. 서술형 버전은요,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얘들아 fx가 좋잖아. fx 빼기 1 싫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두 문제인데 왼쪽 거 먼저 해볼게요. 자, x-1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얘들아 리미트 f, t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x 빼기를 t로 바꿨다라는 거는 x가 0 마이너스인 것도 바뀌어야 돼 라는 뜻이겠지. t가 어딘가로 반은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1과 t라는 거를 가지고 약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가 뭐냐면 얘는 x축, 얘는 t축인 함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y 대신 t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x 빼기 1은 직선이잖아.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 직선인 거야. 맞지? 그러면 봐봐. 내가 x가 얘들아 0의 좌극한을 묻고 있어. x가 0의 좌극한이라는 거는 여기가 0이니까 0의 왼쪽에서 쭉 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쭉 따라서 오겠지. 이렇게 따라서 가면 어디 향해 가까이 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까이 갔지. 그러면 x가 0 마이너스를 물으면 이 t라는 게 뭐 함수값이겠죠? 극한값. 그럼 t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되기는 합니다. 맞죠? 그럼 얘들아 잘 봐. 내가 여기다가 x가 0 마이너스니까 t가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t가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렇게 쓸 것 같잖아. 맞죠? 맞죠? 내가 x가 t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합성함수의 극한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 맞아. 맞긴 한데 요 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끝난 게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 t를 찾는 게 아니라 요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면 요 문제는 t가 마이너스로 갈 때 ft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야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우극한을 묻는 거였던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의 좌극한을 묻고 싶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 중간 과정에 t를 한번 찍고 새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얘가 명확하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기준이 뭐냐? 자, 기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0 좌극한을 풀면 얘가 이렇게 따라오잖아. 맞죠? 그럼 이 아이들의 값들이 점점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들이 마이너스로 오는 거야? 마이너스보다 큰 값들이 마이너스로 오는 거야? 그렇지. 작은 데서 마이너스로 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 t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작은 데서 오고 있었어 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고요. 위에서 오는 거면 플러스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다 라고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이제 풀어야 되는 거거든. 선생님 얘는 ft고 얘는 fx 그래프잖아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얘가 x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상에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찾으세요라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 있어요. 좌극한은 왼쪽에서 오는 그래프 따라서 가는 거죠. 쭉 따라가니까 어디를 향해 가요?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가죠. 마이너스 1에 왼쪽에서 쭉 따라가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나 저 두 개 중에 왼쪽 거 푼 거잖아. 지금 한 개 더 풀어보자.
자,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뭐 s로 해볼까요? 바꿔볼게요. s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f s 이렇게 되겠고, 얘가 이제 s가 어디로 가는지 바꿔야 되겠지,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요 아이를 잠깐 그리는 거야. 요 아이는 여기가 x축, 얘가 s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x가 0 플러스야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x가 0 플러스야. 0 플러스면 0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s라는 거는 어딜 향해 가까이 가죠?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건 맞아요. 위에서 이렇게 쭉 오는 거니까. 근데 위에서 온다고 방금 표현했지? 그럼 뒤에 뭐 써야 된다고요? 플러스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s라는 아이가 어디로 가니? 라고 하면 1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거를 볼 때 1의 우극한을 보세요 라는 거야. 자, 1이 여기 있어요. 1의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가는 그래프를 따라서 가세요. 이렇게 올 거니까 따라서 가야죠. 맞죠? 그럼 쭉 따라가면 어디를 향해 가죠? 4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는 4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더하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2겠죠. 요게 지금 첫 번째 서술형 버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객관식 버전 한번 가봅시다. 자, 객관식 버전은 이 과정들을 손으로 쓰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얘들아 봐봐. x가 0-고 f x-1이지. 얘들아, x가 0-라는 것의 의미는 0보다 오른쪽에 있어? 또 왼쪽에 좀 있는 거야. 근데 많이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영 바로 왼쪽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 여기 0이 있잖아. 여기가 -1이고 그럼 0-라는 거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 왼쪽 바로 왼쪽 어딘가에 좀 있다 이 말이야. x가 지금 나 요 상태에 있어 이런 뜻인 거야. 그런데 그게 x잖아 지금 맞지?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x에다가 1을 빼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1을 빼. 그럼 얘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럼 여기는 우리가 뭐야? -1의 왼쪽이잖아. 맞지? -1의 왼쪽이지? 그럼 내가 요 괄호 안에 있는 요거 있지? 요게 -1의 왼쪽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봐봐. -의 왼쪽, -의 왼쪽 같지? 그러니까 서술형 버전에서 이 과정을 쓴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f의 -1의 좌극한을 찾으세요 라고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그럼 똑같잖아요. -1의 좌극한 하면 -2 이렇게. 자, 다시 해볼까? 두 번째 거. 자, 똑같이 해석을 해봐. 0 플러스 의미가 뭐야? 0의 조금 오른쪽이야. 0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오른쪽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x에다가 1을 더하기로 했지. 그러면 요 값에다가 1을 더하면 어디로 가? 1의 조금 오른쪽에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가 된 거지. 이해했니? 그래서 f 함수에 1 플러스를 찾으세요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1의 우극한 하는 거니까 똑같이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이 문제, 방금 했던 문제 있지. 방금 했던 이 문제는 내가 0-에서 1 빼고 0 플러스에 1 더하는 건 좀 쉬워. 요거는 무조건 객관식 버전을 푸는 게 맞아, 알겠지? 근데 이 문제 있지. 이 문제는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을 때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거를 다시 f 함수 요걸 쳐다보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거 x 더하기 1분의 요 x-라는 걸 그냥 하나의 함수로 쳐다보면 유리함수입니다. 수학하에서 시험 쳤던 범위니까 유리함수 변형하는 거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보세요. x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2 요까지 할 수 있을 거잖아. 맞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콩 그려봐요.
자, 얘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요. 1이 있고요.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00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릴 거거든. 요 정도 이해했죠?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제가 x가 어디로 가는 문제였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요 y가 0 플러스인지 뭐 1 플러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거의 f를 계산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봐봐. x가 무한대로 가 얘들아. 그럼 x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슉 따라 올라오지. 계속 가. 점근선을 향해 가잖아.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럼 요 점근선 y값 얼마? 1을 향해 가기는 가지. 1을 향해 가지. 근데 밑에서 오네. 그렇지. 1 마이너스. 이해했니? 자, 만약에 이렇게 오는 문제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는 문제였다. 그 위에서 1로 가지. 그럼 1 플러스 했을 거야. 얘는 밑에서 1로 가잖아. 그 뭐 하라고?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거 있지. 동그라미 친 거 이거. 이게 뭐라고? 1 마이너스라고. 그럼 우리는 f 함수의 1의 좌극한을 푸는 문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1의 왼쪽에서 오는 거 이 그래프. 왼쪽에서 오는 거 이 그래프. 맞죠? 그럼 얼마? 1. 요까지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거는 리미트 저 괄호 안에 있는 함수가 내가 아는 함수가 아니에요. 맞죠? 굉장히 곤란한 함수입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요거 2x제곱 더하기 1을 그냥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얘도 분모 분자가 유리함수 정리하듯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근데 얘는 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를 분자에 그대로 쓰고 최고차 맞추고,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얘 만들려면 마이너스 3 해야 돼. 요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좀 분리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요거 단순히 이제 요거 정리한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 함수 있지, 이 함수. 이 함수는 2에다가 뭔가를 뺐다 이런 뜻인 거지. 맞지? 2에다가 뭔가를 뺐어 이런 뜻인 거야.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긴 x가 없잖아. 얘는 늘 2겠지. 맞지?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요 결과만큼 2에서 빠진다는 뜻인 거잖아.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얘들아. x가 무한대라는 거는 x는 겁나 큰 상태인 거야. 엄청 크다 알겠지? 그러면 엄청 큰 거에다가 2가 살짝 추가된다고 해서 더 커지진 않지. 그냥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분모가 엄청 크고 그냥 분자는 늘 3인 거야. 자 봐봐 얘들아. 분자는 3인데 이 분모 값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이 값들은 어떻게 될까? 점점 작아지겠지. 계속 작아지겠지. 근데 갑자기 음수가 됐어? 그건 아니잖아. 점점 작아지면 결국 어디 정도까지밖에 안 작아져? 어느 값을 향해서만 작아진다? 봐. 점점 분모를 키워볼게. 1분의 3, 2분의 3, 3분의 3, 4분의 3, 5분의 3, 10분의 3, 100분의 3, 1000분의 3 그러니까 0.3, 0.03, 0.003, 0.000000003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앞에가 거의 0처럼 보이겠지. 맞지? 그러면 얘는 거의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0이 되진 않았지만 거의 0이 된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2에서 뭔가를 빼는 거니까 아무튼 2보다 커 작아. 작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요 결과물들은 2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렇지만 2보다는 어때? 작아. 왜냐면 이게 거의 0이니까 2처럼 보일 거잖아. 맞지? 그렇지만 0보다는 조금 큰 상태로 봐야 되니까 2보다는 조금 작은 상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수록 요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얘는 2의 조금 작은 상태다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i가 어떻게 됐다고 지금? 2 마이너스가 된 상태라는 거. 요거 이해해야 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f 함수를 쳐다보고 여기 f 함수잖아, 맞죠? 2의 좌극한을 찾는 거예요. 이가 여기 있죠? 좌극한이면 왼쪽에서 쭉 내려오는 거, 왼쪽에서 쭉 내려오는 거 어디로 가요?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의 결과랑 뒤에 결과를 합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4번. 이제 가우스 정리하는데 얘들아, 나 가우스 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데요. 괜찮아요. 못 그려도 돼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볼게요. 우리 아까 가우스 함수는 이건 하라 그랬잖아. 좌극한, 우극한 무조건 따로 해. 그건 기억해야 돼요. 여기 따로 하라고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잖아. 풀만 적혔니? 안 적혔지. 그래도 너희는 무조건 풀말 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1 플러스일 때랑 1 마이너스일 때는 손으로 써서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가우스는요. 실제 정의가 여기 가우스라는 말이 안 적혀 있잖아, 맞지? 이 기호는 이렇게 적힌 거야. 이 기호는 이 기호 안에 적혀 있는 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라고 적혀 있는데 크지 않다가 이하라는 뜻입니다. 이하. 자, 그 숫자 이하에 있는 숫자들 중 제일 큰 정수 이 뜻이거든. 이하라고 해야 편한 이유를 알려볼게요. 자, 얘들아. 너네한테 이 정도 물으면 또 답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답? 이거 알고 있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순간 또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왠지 아셔야 돼요. 보세요. 마이너스 2.3이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2.3이지. 이하라는 거는 이거 포함 왼쪽에 를 보라는 거야. 이거 포함 왼쪽.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정수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래서 이하라고 자꾸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수 왼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는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찾기가 가우스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1 플러스지, 얘들아. 1 플러스는 1보다 조금 커. 1점 얼마라고 생각해야 돼. 가우스 씌워봐. 뭐야? 그렇지. 알겠지? 1점 얼마에 가우스를 씌우면 1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거기다 1 더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밑에 거 해볼까? 1 마이너스는 얘들아. 너네 수직선 생각하면 돼. 1 마이너스는 1 왼쪽에 있는 거지. 1 바로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걔는 뭐야? 0점 얼마다? 봐봐. 여기 0이고 여기 1인데 여기 있잖아. 여기 수는 0점 얼마야? 맞지? 0점 얼마에 가우스 씌워봐 뭐야? 0이잖아. 그럼 0 더하기 1은 얼마야? 1이지 뭐.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죠? 그럼 극한값이 없습니다. 요걸 다 할 게 목적이 아니고요. 몇 개만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얘들아. 자, 그냥 좀 보여줄게. 봐봐. 0 플러스지. 0점 얼마야? 가우스 씌워. 0. 그래서 답이 뭐? 0 이렇게 말하면 돼. 0 마이너스는 0의 왼쪽에 있어.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마이너스 0점 얼마잖아. 마이너스 0점 얼마에 가우스 씌우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됐어.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분모에 x 0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0 넣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이제 숫자가 되는 건 알겠는데 얘는 아직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x가 결국 0이 돼 간다는 건 점점 0으로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거잖아. 0이 된 건 아니야. 점점 0이 되고 있는 거지. 맞지? 근데 0 마이너스니까 조용 왼쪽에서 이렇게 0으로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분자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분모가 점점 0이 된다는 뜻은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01, 마이너스 0.0 이렇게 오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럼 아무튼 야도 마이너스가 야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없다고 치자. 그러면 1000분의 1, 100분의 1, 10분의 1, 1분의 1, 0.1분의 1, 0.01분의 1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분자는 딱 1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분모값이 점점 줄어들지. 그럼 이 값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무한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자, 이제 정해드린 거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분자가 그냥 숫자야. 어떤 값인 건 상관없어, 알겠지? 분자가 숫자야. 근데 분모가 계속 커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0에 가까이 갑니다. 생각해봐. 분자는 고정된 숫자. 근데 분모가 계속 커져. 그럼 값 자체는 어떻게 된다고?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확 줄어들진 않아. 0에 가까이 갈 뿐인 거야. 자, 분자가 숫자야. 내가 0 쓴다고 0이 된 거 아니야, 알겠지? 아들아, 무한대로 뭔가 된 게 아니잖아, 맞지? 0 쓴 거는 0에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분모가 거의 0이야. 근데 분자는 숫자야. 뭐겠어? 그러니까 분자는 고정, 분모가 점점 작아져, 이 말이야. 그럼 값 자체는 어떻게 된다고? 커져. 그럼 얘는 무한대. 얘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방금 이 문제처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분모가 마이너스 0으로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0. 음수인데 0이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시고 0분의 숫자죠? 그러면 답이 뭐라고요? 무한대예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조금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볼까? 야, 우리 아까 전에 얘들아, 내가 합성함수 극한하는 거, 객관식 버전 알려주는 거 기억하세요? 보세요. 0 플러스죠. 0 플러스. 0 플러스인데 1을 빼야 돼요. 어디지? 0 플러스인데 빼기 1을 해야 돼. 0 플러스 0은 여기 있고 0 플러스는 여기 있잖아. 1을 빼야 돼 하면 여기로 넘어오겠죠. 요거의 가우스식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자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분모는 x 0 넣어도 괜찮죠, 맞죠? 0 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약분해서 얼마요? 1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로 올게요. 또 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0 마이너스면 0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더하기를 해야 돼요. 더하기 1요? 그럼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왔어. 근데 그 수의 가우스를 씌워. 0이 됐어. 이게 계산 결과가 0인 거야. 근데 분모는 어차피 1이 되거든, 계산하면. 1분의 0이니까 0. 오케이. 됐지? 이제 문제는 요거야, 요거. 요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선택한 거예요. 위에 그냥 한번 연습한 거고. 자, 우리 얘들아. 저 가우스만 없으면 저거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죠. 맞죠? 그 2차 함수에 가우스를 씌웠다, 이 말인 거예요. 얘 이제 그리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써먹을게요. 자, 우선은 2차 함수를 그리셔야 돼요. 요 2차 함수 식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네?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맞지? 그러면 여기 2가 있어. 2,0이 꼭점이고 위로 볼록한 거야. 맞지? 위로 볼록한 거야. 근데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4라서 뭐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가우스는 얘들아 답이 항상 숫자지. 근데 잘 봐. 근데 답이 숫자긴 숫자인데 꼭 정수다. 1, 2, 3, 4 이런 게 답이잖아. 근데 1, 2, 3, 4는 각각의 숫자 사이의 간격이 1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값들이 1씩 차이 나는 결과물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x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함수들은 y를 찾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y 값. y 값을 한 칸 단위로 잘라요. 자,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있잖아, 맞지? 여기 이제 가로로 줄을 쭉 그어야 돼요. 이렇게 줄을 쭉 그으시고요. 교점이 생겼죠, 2차 함수와. 그 교점 자리에 세로로 줄을 끊는 겁니다. 자, 요 교점 자리에 이렇게 세로로 줄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요 교점 자리에 이렇게 세로로 줄을 끊을게요. 함수 조금 크게 그려서 연습하세요, 그냥. 여기 교점 자리에 세로로 줄을 끄세요. 교점 자리에 세로로, 교점 자리에 실패했네. 교점 자리에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줄을 끌게요, 이렇게. 원래 더 있겠지만 요만큼만 한 거야, 알겠지? 자, 이제는 다른 색깔 한 개 들고 이제 가우스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 가우스는 얘들아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내가 아까 어떻게 하는지 했잖아, 맞지? 가우스 2는 뭐야? 가우스 1은 1, 가우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봐봐. 요게 y 값이 0인 자리지.
그러면 가우스 0은 0이니까 여기 색칠 이렇게 할게. 얘들아 요 교점 자리들이 다 와 실제 정수 자리들인 거 알지 지금? 그럼 거기다 다 이렇게 빨간색이 지금 뭐냐면 내가 가우스 함수를 그리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 함수들은 지금 다 가우스 함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사이사이들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있는 요 선 있지. 요 선들은 y 값들이 마이너스 0. 얼마죠? 맞아요? 마이너스 0. 얼마잖아. 가우스 씌워봐. 마이너스 1이지. 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요 아이들 있지. 요 아이들의 가우스를 씌우면 다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줄을 쭉 꺼야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색칠돼서 여기를 빠지는 건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자,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는 이 아이들, 요 아이들 y 값들이 다 마이너스 0. 얼마지? 가우스 씌워봐.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줄을 쭉 끊는 거예요. 자, 요거랑 요거 사이 볼게요. 요거랑 요거 사이 요 아이들 지금 결과물들이 다 마이너스 1. 얼마지? 가우스 씌워봐. 마이너스 2. 요 마이너스의 줄을 쭉 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색칠돼 있고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여기는 빠지고 이렇게. 그럼 요 아이들도 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2 줄을 쭉 긋고 색칠됐고 색칠됐으니까 여기 빠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느낌 오지? 마이너스 뭐 돼야 돼? 3 돼야겠지. 여기 이렇게 빠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샥 빠지고 얘도 여기는 이렇게 해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인 거야. 자, 그럼 이제 해야지. 답을 찾아야지. 얘들아 2로 보낸대. 2로 보내고 있잖아. 2가 여기야. 맞지? 빨간색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함수를 보면 이 행거 없다고 생각하고 2에 오른쪽에서 5건, 왼쪽에서 5건 요렇게 따라갑니다. 어느 값을 향해 가요? 이 아이들의 y 값들은 다 어디예요?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맞지? 그래서 답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대해서 틀린 거예요. 자, 빨간색을 쳐다보는 거야. 2의 오른쪽에서 가면 요 그래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y 값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2의 왼쪽에서 오면 요거 따라가는 거잖아. 맞죠? 아이 y 값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존재는 하는데 여기라고 해서 틀린 거라고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이제 애들 이름을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따로 말을 하고 요렇게 생긴 거에 극한을 조사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거 이제 우리 극한 계산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해야 돼. 요 안에 있는 있지, 안에 있는 애. 요 안에 있는 애가 x가 어딘가로 갔을 때의 정확한 극한을 찾기로 했었잖아. 얘가 뭐 만약에 3으로 갔다. 그러면 3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 플러스로 가는 건지 3 마이너스로 가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g라는 거를 세로 극한을 계산해보자 라고 했던 게 합성함수의 극한이었던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했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래프 두 개를 주고 판단을 하는 걸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같은 그래프 두 개야. FG 맞지? 근데 요렇게 합성하는 거, 요렇게 합성하는 거 두 개를 묶고 있는 거야. 순서가 다를 뿐인 거고. 자, 우리 보통 합성함수 이렇게 나오면 뭐부터 하는 거야? x를 f에 먼저 놓고 그 결과를 g에 넣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먼저 하는 거 먼저 f 쓰시고 요 뒤에다가 g를 딱 쓰고요. 이 문제는 x를 0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극한이라는 거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쓰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자, 우선은 F함수 쳐다보는 거죠. F함수 쳐다봤을 때 0의 우극한이 얼마니? 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쭉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긴 가지. 마이너스로 가는데 내가 이걸 갖고 다음 걸 한 번 더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오는 거니까 뭘 한다 했어?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죠. 왜? 마이너스보다 큰
큰 데서 마이너스 1로 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0의 좌극한은 0 왼쪽에서 0 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건데 1로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1은 맞는데 1보다 작은 데서 1로 오고 있는 거잖아. y값 기준으로 보면. 그럼 얘는 뭐를 쓴다? 마이너스 딱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요 g함수 요거 새로 푸는 거예요. 자, 요 g함수 보고 푸는 거야. g함수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인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1로 간다 하면 얘는 1 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은 그냥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의 좌극한 했으니까 1은 여기 있어. 1의 좌극한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가니까 여기로 가는데 여기 어디야? 1이지. 얘도 그냥 1 딱 쓰는 거야. 둘이 어때 결과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없다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G를 먼저 하고 F를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러면 G를 먼저 쓰고 F를 나중에 써. 그리고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G함수부터 보는 거야. 0의 우극한, 0 오른쪽에서 0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Y값을 보는 거라 그랬으니까 Y값들이 어디로 가니? 하면 0으로 간다 이렇게 하겠지. 0으로 가는데 위에서 왔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0의 좌극한 하면 0의 왼쪽에서 쭉 따라오겠죠. 쭉 따라오시고요. 0으로 오죠. 근데 위에서 옵니다. 그럼 어떻게? 0의 우극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들들이 똑같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답은 똑같겠지 무조건. 근데 그 값만 찾는 거야. F함수 쳐다보시고 0의 우극한 묻는 거예요. 0의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뭐부터 해야 될까? F 먼저 하고 G를 하겠지. 그리고 1로 보내는 거니까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찾는 거고. 얘는 반대로 푸는 거야. G하고 F하고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자, 이제 할 수 있는지 볼까 우리? 자, F 한번 쳐다보고 1의 우극한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1의 오른쪽에서 쭉 따라오잖아. 맞지? 어디로 가니? 0으로 간대. 어디서 왔어? 위에서 왔어. 그럼 뭐? 플러스. 그 다음 1의 좌극한이다. 맞지? 그러면 1 왼쪽에서 쭉 따라오지. 쭉 따라오면 어디로 오니? 0으로 오지. 근데 위에서 왔네. 그대로 0의 우극한. 그러면 요거 두 개 똑같으니까 한 번만 구하면 되겠죠. 자, G함수 쳐다보시고 0의 우극한 하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니까 0, 0이고요. 같으니까 0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G 먼저 할 거예요.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이에요. 1은 여기 있어요. 1은 여기 있고 1의 우극한 하면 요렇게 오는 거거든. 맞지? 1로 오잖아. 근데 위에서 왔다? 그럼 어떻게 쓴다? 1 플러스 이렇게 쓰겠죠. 자, 1의 왼쪽에서 보내도 1로 오긴 합니다. 그대로. 그렇지만 밑에서 왔으니까 1 마이너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F한테 우리가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해보겠다는 뜻이겠지? 자, 1 여기 있습니다. 1 오른쪽에서 오나 1 왼쪽에서 오나 같은 값으로 오죠? 그 값이 뭐지? 0이지?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답은 0이다. 이렇게 푸는 거. 이거를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